안녕하세요. 다산에두 강사 오은서입니다. 오늘은 전설로 두 번째 시간으로 가공전선과의 이격거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를 들면요. 식물과 가공전선 사이에 이격거리가 있고 아니면 가공전선과 또 다른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 즉 가공전선끼리의 이격거리가 있고 지지물과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에 관한 이러한 내용을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식물과 가공전선과의 이격거리를 봐주시면요. 제가 한번 이렇게 나무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나무가 있을 때 우리가 가공전선을 시설을 한다면 이 나무를 베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까지 고려를 해서 시설하라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한번 그려보면 여기 전주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전주가 있고 여기도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에는 가공전선이 이렇게 시설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가공전선이 저압, 고압, 특고압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각각의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즉 이 식물과 이 가공전선과의 이 이격거리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일 경우에는요. 기출문제에 이렇게 나옵니다. 상시 부는 바람 등에 의해서 식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하여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이 의미를 살펴보자면 우리가 바람이 불게 되면 식물이 흔들리겠죠.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이 식물과 이 전선이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하면 된다. 그것이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로에 해당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요. 35kV 이하 특고압에 관한 4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잘 나오는 이 1.5m만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5kV 초과 25kV 이하 중성성 다중접지식의 것으로 지락 시 2초 이내 자동차단 장치가 있는 경우이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이 이격거리를 1.5m로 하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이 전압의 범위를 잘 봐주시면 이러한 전압의 범위를 봐주실 때 우리가 꼭 떠올려야 되는 전압이 있습니다. 15와 25 사이에 있는 친구 22.9kV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시험 문제에는 이 범위가 주어질 수도 있고 22.9kV의 가공전선이라고 주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숫자라도 기억을 해주시고 그럴 때는 1.5m만큼 떨어뜨리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35kV 초과 60kV 이하일 경우에는 2m 그리고 60kV를 초과할 경우에는 2 플러스 알파 즉 2 플러스 0.12n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보시면 단수 계산 시 2 플러스 0.12 이 0.12가 붙는 규칙에 대해서 제가 1강에서 설명드렸는데요. 복습할 겸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우리가 2, 3, 6, 10m가 있을 때 짝수일 때는 0.12n을 더합니다. 즉 2, 6, 10과 같은 친구는 플러스 0.12n을 해주시면 돼요. 이때 2가 짝수이기 때문에 짝수는 짝수끼리 그리고 3은 어떻게 되죠? 3은 홀수이기 때문에 이 0.12n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3일 때는 플러스 0.15n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뒷자리를 보시면 홀수인 것을 알 수 있어요. 5가 되기 때문에 3은 0.15n을 더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2 플러스 0.12n이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식물과 가공전선과의 이격거리를 살펴봤는데 이에 대해서 제가 암기법을 알려드리면 앞으로 식물하면 식이요법을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식이요법. 제가 좀만 변형을 해보면 식이육시법이라고 같이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식이육시법. 이때 식은 식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만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식물이 있고 이 2는 우리가 2m에 해당돼요. 2m. 그리고 이 60은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기준 전압 60k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60kV. 이게 나중에 단수 계산을 할 때 기준 전압이 무엇인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이육시법으로 암기를 하자. 그래서 이렇게 2 그리고 60kV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왜 60kV가 기준 전압이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60을 기준으로 60kV 이하는 2m, 60kV를 초과하면 2 플러스 어떠한 것이 붙기 때문이죠. 즉 60을 기준으로 0.12n이 있다가 없습니다. 즉 이렇기 때문에 기준 전압이 6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식물일 때는 식이육시법을 기억하자. 이를 이용해서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사용전압이 154kV인 가공송전선의 시설에서 전선과 식물과의 이격거리는 일반적인 경우에 몇 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지금 우선 사용전압을 보시면 154kV이죠. 이 해당 표에 어디에 해당되고 있죠? 154kV면 가장 마지막
이 60kV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154kV가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2 플러스 0.12N을 가지고 문제풀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계산을 해볼게요. 2 플러스 0.12N 이렇게 작성을 해보고 N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수 N은 주어진 전압 154를 여기다 작성을 해주시고 154를 기준 전압으로 빼시면 됩니다. 즉 마이너스 60 여기 10으로 나눠주시면 이 값이 뭐가 나오죠? 계산기 해주시면 이게 9.4가 나옵니다. 그런데 단수는 우리가 절상을 해야 돼요. 즉 올림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9.4 대신에 우리가 절상을 한 값인 N은 10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는 절상을 한 것이다. 이렇게 구한 N을 여기에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대입을 해보면 2 플러스 0.12 곱하기 10이다. 이 부분이 1.2가 되므로 이 결과는 3.2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2m가 되는 것이죠. 문제 쉽죠? 이렇게 푸시면 되고 이제 한번 두 번째 우리가 배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테나, 그리고 약전류 전선, 다른 가공 전선, 그리고 삭도 또는 케이블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친구들과 가공 전선과의 이격거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노란 색깔로 표시한 이 친구들과 가공 전선과의 이격거리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저압, 고압, 특고압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이 저압, 고압일 때가 주로 나옵니다. 이 친구들을 주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저압일 때를 보시면 표준일 때 0.6m입니다. 그런데 고압일 때 보시면 당연히 저압보다는 조금 높아야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저압보다는 고압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이격거리 역시 좀 더 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0.6m보다 더 큰 0.8m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준을 0.6, 0.8을 기억을 해주시면요. 케이블은 이것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2분의 1을 해주시면 0.3, 여기는 0.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고압일 때를 보면 35kV 이하의 경우에 나전선, 절연전선, 케이블로 나뉘어 있는데 우리가 나절케,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죠. 나절케 가공전선의 종류에서 우리가 배웠는데 이 세 가지 종류에서 어떠한 전선이 가장 위험한가요? 나전선이 가장 위험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격거리 역시 나전선일 경우가 가장 큰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전선일 때 2m, 절연전선일 때 1.5m, 케이블일 때 0.5m가 되겠고 이 절연전선과 케이블을 더해주시면 2m가 나온다.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1.5 더하기 0.5는 2이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 삭도는 예외 규정이기 때문에 1m이다. 따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35kV 초과, 60kV 이하일 경우에는 2m 그리고 60kV 초과일 경우에는 2 플러스 0.12N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역시 기출문제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345kV의 가공전선과 154kV 가공전선과의 이격거리는 최소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실제 기출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왜 이 표에 해당되는 것인지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보시면 가공전선과 가공전선과의 이격거리입니다. 그렇죠? 이 표 역시 다른 가공전선과 가공전선 간의 이격거리입니다. 즉 가공전선끼리의 이격거리이기 때문에 이 해당 기출문제에 해당되는 내용이 맞고요. 한번 보시면 345kV도 있고 154kV도 있습니다. 어떠한 전압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 표를 적용시켜야 될까요? 큰 전압을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작은 전압을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여행 갈 때 짐을 굉장히 많이 싸는 편인데 짐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가방을 이렇게 작은 가방을 들고 가면 어떻게 되죠? 이 짐을 다 담지도 못하고 제가 더 오히려 많이 손을 써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가방을 좀 더 큰 친구로 이러한 친구를 가져간다면 제가 가져가고 싶은 이러한 여행 짐들을 다 담을 수 있겠죠. 공간이 남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담을 수만 있다면 공간이 남는 건 상관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행짐을 다 담지도 못하는 이 작은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큰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45kV를 기준으로, 즉 큰 전압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적용을 해보면 345kV는 이 해당표에 어디에 해당되죠? 우리가 60kV를 초과하는 이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해당 공식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풀어보면 2 플러스 0.12N 써주시고 단수에는
저압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3, 4, 5를 작성해 주세요. 기준 전압은 우리가 60kV 이하일 때 2m, 60kV 초과할 때 2 플러스 알파입니다. 따라서 기준 전압은 6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0으로 나눠주시면 이 계산값이 28.5가 나와요. 단수임으로 절상을 해주시면 29가 되겠죠. 이렇게 구한 n값을 위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 플러스 0.12 곱하기 29는 계산해주시면 5.48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45kV와 154kV의 가공전선은 이렇게 5.48m만큼 떨어뜨려야 한다는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제가 이 부분 표를 좀 깨끗하게 지워볼 텐데 3번을 배우기 앞서 이 2번 표를 유의 깊게 쳐다봐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번 내용이 2번 표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 표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3번은 쉽게 가져갈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지우는 동안에 이 표를 잠시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3번으로 넘어갈게요. 3번으로 넘어가면 이번에는 지지물과 가공전선과의 이격거리를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저압, 고압, 특고압으로 나뉘고 표준일 때와 케이블일 때로 나누는데요. 지금 보시면 앞서 표와 다른 점을 찾아볼게요. 한번 앞으로 다시 가볼게요. 이 친구와 이 친구 중 뭐가 달라졌나요? 자, 달라진 부분은 노란 색깔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달라진 부분만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좀 더 암기할 때 수월하시겠죠? 그래서 저압일 때를 이렇게 저압, 고압, 특고압일 때가 나뉘는데 제가 우선 이 설명을 드릴게요. 가공전선이 이 사용전압에 나와 있는 저압, 고압, 특고압 가공전선이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있는데 이 가공전선의 그 지지물에 관한 가공전선과의 이격거리가 아니라 다른 가공전선의 지지물과의 이격거리입니다. 즉 이렇게 지지물이 있고 이곳에 이렇게 가공전선이 있겠죠. 이 가공전선을 지지하고 있는 이 지지물과 저압 또는 고압, 특고압 가공전선과의 이격거리를 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번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교재로 보면 페이지 14페이지가 되죠. 즉 지금 배우고 있는 이 해당 표는 우리가 이 가공전선과 다른 가공전선의 지지물과의 이격거리입니다. 근데 이것과 비교해 주시면 좋은 게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페이지 34페이지로 가주세요. 페이지 34페이지로 가시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때 배울 때도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릴 건데 이것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4페이지에서 배우는 친구는 이 가공전선과 이 가공전선을 지지하고 있는 그 지지물, 즉 이 지지물과 이 가공전선과의 이격거리, 이걸 묻는 것이 페이지 34쪽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가공전선과 이를 지지하고 있는 그 지지물과의 이격거리를 나타내는 것이 페이지 34페이지에 관한 내용이 되겠고 여기 보시면 오늘 배우고 있는 지금 이 14페이지에서 배우는 친구는 가공전선과 다른 가공전선의 지지물에 관한 이 두 개의 이격거리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고 앞서 2번 표와 비교했을 때 달라진 부분은 이 노란 색깔 부분이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압 가공전선로일 때 표준, 케이블 상관없이 둘 다 0.3m입니다. 즉 이 전선이 저압 가공전선로이라면 이 이격거리가 0.3m가 되겠고 고압 가공전선로일 때는 0.6m, 그리고 케이블일 때는 그것의 절반이 0.3m가 되겠습니다. 특고압일 때도 우리가 나절케가 있었어요. 우리가 나절케가 원래는 이번에서는 2m, 1.5m, 0.5m, 삭도일 때만 1m였습니다. 같이 앞으로 가볼까요? 보시면 2, 1.5, 0.5, 1이었죠. 그런데 3번에서는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이 절연전선 부분이 1m로 바뀌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0kV 이하일 때는 2m, 60kV를 초과할 때는 2 플러스 0.12N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제 4번 가볼게요. 4번은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접근 또는 교차입니다. 어떠한 키워드를 챙겨가 주시면 되냐? 접근 또는 교차. 이 도로 등의 접근 또는 교차를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항에서 도로, 횡단보도교, 철도, 궤도 등을 모두 도로라 칭한다. 이격거리를 보시면 저압, 고압, 특고압일 때로 나뉘고 여기 기준 전압을 보시면 35kV 이하 그리고 35kV 초과로 나뉘는데요. 이 표는 굉장히 간단하죠. 여기까지는 다 3m입니다. 그렇죠? 저압이든 고압이든 35kV 이하인 특고압이든 모두 이격거리가 3m가 되겠는데 35kV 초과하는 경우에는 3 플러스 0.15N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여기가 홀수라면
0.15n이 와야 됩니다. 괜찮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 부분도 앞서 배웠던 부분과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우리가 1강에서 페이지 3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도로 횡단을 할 때 가공전선의 높이를 배웠는데 기억나시나요? 그 말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 이렇게 도로가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여기 중앙선이 있겠죠? 그게 있을 때 가공전선을 도로를 횡단하는 거예요. 저 여기에 전주가 이렇게 있고 제가 가공전선을 빨간 색깔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공전선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이때 이 가공전선의 높이가 몇 미터였죠? 도로 횡단 제가 6차선 도로라고 암기법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6m가 되는 것이 페이지 3페이지에 도로 횡단 시 가공전선의 높이가 되겠고요.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친구는요. 이것과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똑같이 도로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이번에는 횡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접근 또는 교차예요. 따라서 이렇게 도로 왼쪽에다가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전주가 있고 이렇게 가공전선이 도로와 이렇게 접근되어서 시설되는 경우입니다. 지금 이 친구는 어떻게 봐주시면 되냐면 연두 색깔로 이격거리를 나타내 보겠습니다. 지금 도로와 이 가공전선의 이 이격거리 연두 색깔 부분이 3m 또는 3 플러스 0.15n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배웠던 1강에서 배웠던 이 페이지 3페이지 도로횡단과는 조금 구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5kV 초과를 할 시에는 3 플러스 0.15n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4번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보호망의 시설입니다. 우리가 이어서 아까 앞에는 가였죠. 즉 이 하에서 가 이격거리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은 나 보호망의 시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특과합 가공전선과 도로 등 저합 또는 고합의 가공전선, 가공약전류 전선과 교차하는 경우에 특과합 가공전선이 위 시설물 위에 시설되는 경우에 제2종 특과합 보안공사 대신에 보호망을 시설할 수 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2종 특과합 보안공사 대신에 보호망을 시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특과합 가공전선이 지나가고 있다면 이 아래 이러한 보호망을 시설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호망이에요. 보호망의 규정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만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이 친구보다는 이 가로 세로 각 1.5m 이게 정말 잘 나옵니다. 봐주시면 우선 차례대로 보시면 이 부분 보호망을 구성하는 금속선 상호의 간격은 가로 세로 각 1.5m 이하일 것. 즉, 자 이렇게 그린 보호망이 있죠. 이 친구가 여기가 간격이 1.5m 세로 역시 1.5m 이하로 하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1.5m 기억하기 쉽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위에 나와 있는 부분 봐주시면 특과합 가공전선 직하인 경우에는 굵기가 지름 5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하고 그 밖의 부분이 나옵니다. 그 밖의 부분은 이 부분은 굳이 다 아실 필요 없고 지름 4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하자.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호망의 시설을 딱 떠올렸을 때 지름은 4mm 이상의 경동선 그리고 가로 세로는 각 1.5m 이하일 것. 이 부분만 챙겨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25kV 이하 22.9kV에 속하는 거죠. 22.9kV가 속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특과합 가공전선로의 시설을 봐주시면요. 나전선, 이 노란 색깔로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쪽 나전선, 그리고 양쪽 절연전선, 그리고 양쪽 케이블이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이러한 키워드를 발견했다. 이 양쪽이라는 키워드를 발견했다면 이 표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양쪽 나전선인 경우 1.5m, 양쪽 절연전선일 경우에는 1m, 그리고 양쪽 케이블일 경우에는 0.5m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역시 나절케 순으로 봐주시면 돼요. 양쪽 나전선 이렇게 둘 다 나전선일 경우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1.5m만큼 이격하라는 것이 되겠고 그거보다는 더 안전한 절연전선인 경우에는 0.5만큼 뺍니다. 그래서 1m 그리고 양쪽이 둘 다 케이블일 경우에는 더 안전하겠죠. 따라서 0.5 더 빼주셔서 0.5m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키워드는 무조건 이 양쪽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이 해당 표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5, 1, 0.5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는 농사용 저압 가공전선로
그리고 공장, 군내, 저압 가공전선로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친구는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같이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사용 저압 가공전선로 어떠한 부분이 잘 나오냐? 이 경간 30m가 잘 나옵니다.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공장도 경간 30m인 경우가 잘 나오는데 자,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사용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논이 있다고 할게요. 논이 있고 그럼 모내기를 하겠죠? 이렇게 모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렇게 전주가 있고 우리가 가공전선을 시설을 하겠죠? 그래서 가공전선을 이렇게 시설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 표에서 말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이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경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주와 전주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거죠. 이 경간이 지금 30m 이하일 것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30m를 어떻게 기억하면 좋냐? 지금 모가 몇 개 있죠? 3개 있습니다, 여러분. 3개가 있고 모를 잘 보시면 가닥도 3가닥이에요. 그쵸? 하나, 둘, 셋. 이렇게 모는 3가닥. 그래서 3가닥을 기억을 해주셔서 경간 30m를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장, 군내, 저압 가공전선로는 말 그대로 공장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장을 한번 그려보면 그림으로 기억하면 기억이 오래 남기 때문에 자, 한번 공장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상한 친구가 지금 공장입니다. 지금 공장도 마찬가지로 3개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가공전선이 시설되어 있다면 이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의 거리, 즉 경간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가 30m 이하가 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장이 3개가 있다. 따라서 경간도 30m를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굵기는 2mm 이상일 것, 이것도 챙겨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어떠한 힌트도 드리지 않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용 전압이 22.9kV인 특고압 가공전선로 중성선 다중접지식의 것으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2초 이내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 그러니까 상호간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 사용 전선이 양쪽 케이블인 경우 이격거리는 어떤 것을 적용해야 될까요? 굉장히 많은 내용이 적혀 있는데 제가 무조건 이러한 양쪽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해당 표를 적용시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 케이블인 경우 어떻게 됐죠? 순서대로 나절케에서 1.5, 1, 0.5가 됐었죠. 한번 표를 가져와 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해당 표를 적용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쪽 케이블이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이 0.5m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를 봐주시면 양쪽 케이블이기 때문에 이격거리는 정답 0.5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가공전선과의 이격거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발판 볼트와 풍압 하중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발판 볼트에 관한 규정을 보시면 가공전선로 지지물의 철탑 오름 방지 및 전주 오름 방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발판 볼트 등은 지표상 1.8m 미만의 시설에서는 안 된다. 기출문제에서는 발판 볼트가 있다면 우리가 1.8m를 고르는 이러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따라서 발판 볼트와 1.8m 세트로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왜 이렇게 시설에서는 안 되는지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우선 밖을 보시면 우리가 밖에 전주에 이렇게 못같이 박혀있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이 친구를 우리가 발판 못이라고도 하고 발판 볼트라고도 하는데 이 발판 볼트의 용도를 살펴보면 이 전주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이 전주를 올라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친구가 발판 볼트입니다. 그런데 전주 작업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감전사고에 대비해서 굉장히 안전을 대비해서 조심스럽게 올라가는 반면에 발판 못이 너무 낮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일반인 또는 어린아이들이 쉽게 이 전주를 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위험하겠죠. 따라서 우리가 일반인들이 쉽게 올라갈 수 없도록 사람키 정도인 1.8m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발판 못은 1.8m 미만으로 시설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발판 볼트는 1.8m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은 풍압 하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압 하중의 정의에 따르면요. 우리가 바람에 의해서 전선로에 걸리는 하중이 되겠습니다. 너무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풍압 말 그대로 바람에 의한 압력을 떠올려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풍압 하중의 단위 역시 풍압, 즉 압력의 단위인 파스칼을 씁니다. 그래서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PA라고 적혀있는 친구가 압력의 단위인 파스칼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풍합파중의 종류에는 갑종, 그리고 이렇게 을종, 병종이 있습니다. 우선 이 중에서는 우리가 갑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갑종부터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갑종에는 원형의 것, 단도체, 복도체, 다도체, 그리고 애자장치, 단일제, 완금류, 그리고 철탑인데 강간인 경우와 철주인데 원형이 아니고 그리고 강간인 경우와 복제인 경우로 나뉩니다. 교재에 보시면 왼쪽에 굉장히 긴 표로 나와 있죠. 그 표도 중요하지만 그 표를 좀 더 요약한 것이 이 팁박스에 있는 이 갑종, 풍합파중 표가 되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같이 채워보도록 할게요. 우선 원형의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뭐죠? 동그라미죠?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보시면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0, 1, 2, 3, 4, 5, 6, 7, 8, 9까지 보겠습니다. 9까지 우리가 동그라미가 가장 많은 숫자가 뭘까요, 여러분? 보시면 8이 가장 많습니다. 8이 동그라미가 2개가 있죠. 따라서 이 원형의 것, 이 원을 따서 동그라미가 가장 많은 8이 꼭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원형의 것은 588 파스칼이다. 단위는 생략할게요. 그래서 588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588이다. 그리고 단도체는요. 단도체랑 놀고 싶어요. 단도체랑 놀고 싶어서 놀자고 했는데 너무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삐졌어요. 그래서 단도체는 너무 단호하니까 제가 삐졌습니다. 삐질 때 어떻게 삐지죠? 이렇게 해서 제가 칫 했어요. 칫 하셔서 7을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도체. 그래서 여기는 745를 기억을 할게요. 그 다음에는 복도체, 다도체인 경우입니다. 복도체, 우리가 복사기를 떠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숫자를 다 복사를 하는 친구인데 6이라는 친구를 계속 복사를 해요. 그래서 666을 떠올려 주시면 돼요. 그래서 복사기니까 6을 다 복사했다. 또는 다 6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도 좋겠죠. 그 다음에 애자장치 보겠습니다. 애자장치의 애를 따서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어떻게 외우냐? 이렇게 애를 3명 그릴게요. 이 친구들의 나이를 살펴보니까 이 친구는 10살, 이 친구는 3살, 이 친구는 9살이래요. 아, 애가 3명 있는데 10살, 3살, 9살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 1039를 차례대로 작성해 주시면 돼요. 1039가 애자장치의 갑종, 풍합파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단일제 완금류인데요. 이 친구는 단도체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단일제 완금류 6글자죠. 6글자. 6글자는 위험합니다. 위험하니까 119를 부를게요. 따라서 1196. 6글자는 위험하니까 119를 부르자. 그래서 1196을 떠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철탑 강관인 경우입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외울게요. 철탑 이리 와 이렇게 외울게요. 그래서 125 이렇게 할게요. 125, 5를 한 번 더 씁니다. 이렇게 1255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철주이면서 원형이 아니고 강관, 복제인 경우 각각 보면 일단 이 원형이 아닌 이유가 이게 원형일 경우에는 588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철주이면서 강관인 경우는 우리가 1을 4번 쓰면 돼요. 1을 4번 쓰는데 이때 조금 기교를 부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친구를 이렇게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1117이 되겠죠. 그래서 1117 기억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 복제 가장 복잡합니다. 더했을 때 8이 나오게끔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숫자를 작성해 보면 1, 6, 2, 7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이렇게 더했을 때 8, 그리고 이렇게 더했을 때 8이 나오죠. 가장 복잡해요. 그래서 1627을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지우고 한번 깔끔하게 적힌 친구로 복습을 해보면 원형의 것일 때는 588, 단도체일 때는 745, 그리고 복도체, 그리고 또는 다도체일 때는 666, 애자장치일 때는 10살, 3살, 9살, 1039가 되겠고 단일제 완금류일 때는 1196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탑, 강간인 경우에는 1255, 철주, 원형이 아니고 강간일 경우에는 1117, 그리고 복제일 때는 1627을 떠올려 주시면 돼요. 이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노란 색깔로 표시한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정말 잘 나오기 때문에 원형일 때 588, 그리고 철탑 강간일 때 1255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을종일 때 볼까요? 을종을 보시면요. 갑종의 2분의 1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병종도 보시면 갑종의 2분의 1, 즉 이 갑종의 풍합파 중에 2분의 1만큼 해당되는 것이고 이 2분의 1 자체가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냐? 갑종 풍합파 중에 2분의 1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것, 이렇게 2분의 1 자체를 보기에서 고르는 문제도 있고요. 이 2분의 1을 퍼센트화 시켜서 2분의 1이 어떻게 되죠? 2분의 1은 절반이기 때문에 50%와 같죠. 따라서 문제에서 50을 고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을종부터 보도록 할게요. 을종, 갑종의 2분의 1이고 저온계 그리고 빙설이 많은 지역에 적용이 됩니다. 빙설이 많은 지역. 그리고 갑원부터 보겠습니다. 전선 기타의 가섭선, 이때 가섭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지물에 걸리는 전선들 다 총칭해서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지물에 걸리는 모든 전선, 그 주위에 두께 6mm, 비중 0.9의 빙설이 부착된 상태에서 수직 투영 면적 372 기억하겠습니다. 372. 이게 기본적인 값인데 다도체라는 말이 있다면 이때는 333을 기억합니다. 다도체일 때는 333을 기억할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 부분의 의미를 살펴보면 을종이 빙설이 많은 지역이라고 했죠. 따라서 이 빙설이 부착됐다는 말이 가섭선, 즉 지지물에 있는 전선들 있죠. 전선을 제가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전선이 있겠죠. 근데 이렇게 동그랗게 그렸을 때 여기 눈이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눈이 쌓여. 빙설이 쌓였을 때 이 두께가 6mm이고 이 비중이 0.9에 해당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병종일 때 보시면 마찬가지로 갑종의 2분의 1입니다. 이 2분의 1 또는 50%, 그리고 저온계, 그리고 빙설이 적은 지역, 그리고 인가 밀집이라는 키워드가 있으면 무조건 병종입니다. 이 인가 밀집이 나오면 무조건 병종을 골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적용되는 지역들 있죠? 이 지역들로 갑을 병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로 정리해보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빙설이 많든 적든 고온에 해당되는 부분은 갑종 풍합파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빙설이 많은 쪽, 우리가 을종이라고 했죠. 빙설이 많으면서 저온이라면 을종, 그리고 빙설이 적고 저온이라면 병이 되겠습니다. 이 병종 풍합파중을 고르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빙설이 적고 저온계라고 출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는 키워드 아까 뭐라고 했죠? 인가가 밀집되어 있다. 이런 키워드가 있을 때 풍합파중 지역을 묻는다면, 즉 풍합파중의 종류를 묻는다면 병종 풍합파중을 골라주시면 돼요. 이거 기억하기 쉬운 팁은요. 인가가 밀집되어 있다. 즉 사람이 많은 거죠. 사람이 많은 곳은 우리가 분리수거할 것도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분리수거할 병도 많아요. 따라서 사람이 많으면 병이 많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좀 더 쉽게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오늘 2강 배울 내용을 전부 다 배워봤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제가 한번 빈칸을 뚫어왔어요. 이 빈칸 뚫은 내용을 같이 한번 채워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는 시간이에요. 가장 첫 번째 배웠던 거, 식물과 가공전선의 이격거리입니다. 우리가 이거 기억을 해보면 저고압 가공전선로 이때 어떻게 됐죠? 식물과 접촉하지 않을 정도로만 시설했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접촉하지 않게 시설해야 할 것,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 우리가 22.9kV일 때 우리가 이격거리 어떻게 됐었죠? 이 친구는 1.5m입니다. 같이 빈칸을 채워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60kV 이하, 그리고 초과인 기준인데 이하일 때는 우리가 2m, 그리고 60kV를 초과할 때는 2m 플러스 0.12N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물과 가공전선의 이격거리에서 반드시 꼭 기억을 해야 되는 점은 식이 60법을 기억하도록 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식물일 때 2m, 그리고 60kV를 기준으로 하자. 60kV 이하일 때는 2m, 60kV를 초과할 때는 2 플러스 어떠한 값이 붙더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정답을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안테나, 약전류 전선, 다른 가공전선, 삭도 케이블카와 가공전선의 이격거리. 두 번째로 배웠던 친구인데요. 저압일 때 표준 몇이었죠? 0.6m입니다. 0.6. 그리고 고압일 때는 조금 더 띄워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0.8m가 되겠습니다. 케이블인 경우는 쉽습니다. 이 친구에서 절반씩 해주시면 돼요. 2분의 1 해주시면 여기는 0.3, 여기는 0.4, 그리고 나절케 순으로 어떻게 하면 되죠? 2m, 그리고 절연전선은 1.5m, 삭도는 예외로 1m라고 했죠. 그래서 1.5, 그리고 여기 케이블은 0.5가 됐습니다. 따라서 1.5 더하기 0.5는 2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식물일 때와 비슷하게 2m, 그리고 여기는 2 플러스 0.12N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답을 같이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0.6, 0.8, 0.3, 0.4, 2, 1.5, 0.5, sak도일 때 1m, 2, 그리고 2 플러스 0.12n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것은 이것과 굉장히 비슷했죠. 한번 같이 채워보도록 할게요. 이 저압일 때 표준이든 케이블이든 여기는 동일하게 0.3m였습니다. 그쵸? 그리고 고압일 때 표준은 여기는 0.6m였어요. 그리고 케이블일 때는 0.3m.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여기는 나전선일 때 우리 앞서 2번 표를 기준으로 작성해보면 2m, 1.5m, 그리고 0.5m였죠. 근데 이 부분이 달랐어요. 절연전선인 부분이 1.5가 아니라 1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1.5가 아니라 1.0m이다. 이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10m가 아니라 1.0m입니다. 해주시면 되고 60kV 이하인 경우에는 2m, 그리고 60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 플러스 0.12n을 기억을 할게요. 정답 보여드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거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접근 또는 교차. 우리가 키워드는 접근 또는 교차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압이든 고압이든 35kV 이하의 특고압이든 다 똑같습니다. 이격거리는 3m였어요. 그런데 35kV를 초과하면 우리가 3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 우리가 여기가 홀수이기 때문에 0.12가 아니라 0.15가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0.15 n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고 정답 보시면 이렇게 잘한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은 보호망의 시설입니다. 보호망의 시설, 제가 이 두 친구만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그 밖의 부분에 해당되는 이 지름에 해당되는 것은 4였습니다. 즉 지름 4mm 이상의 경동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호망을 구성하는 금속선 상호의 간격은 가로 세로 각 1.5m 이하일 것.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렸을 때 이러한 친구를 그렸었어요. 이렇게 지지물이 있고 가공전선이 있고 이 아래 이렇게 보호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간격이 이 금속선의 상호 간격이 여기도 가로도 1.5m, 그리고 세로도 1.5m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보시면 4, 그리고 1.5가 되죠. 그 다음은 우리가 키워드가 중요한 친구입니다. 양쪽 나전선인 경우, 양쪽 절연전선인 경우, 양쪽 케이블인 경우예요. 키워드, 이 양쪽이 나올 때는 반드시 이 표를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나절케 순으로 나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여기 1.5m만 기억을 해주시면요. 0.5씩 빼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1.0m, 여기가 0.5m가 되겠습니다. 정답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농사용 그리고 공장군의 저압 가공 전선로입니다. 이것도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모를 그릴 때 자 이렇게 모가 3개니까 이 경간이 30m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공장도 그림을 그려드렸었어요. 그래서 공장, 자, 이 공장을 3개 그렸었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사실상 세트이기 때문에 똑같이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농사용 저압 가공전선로의 경간은 30m 이하, 그리고 공장군의 저압 가공전선로도 역시 30m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굵기는 2가 됐었죠. 2mm 이상. 그래서 정답을 보시면요. 2mm, 그리고 여기는 30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판 볼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발판 볼트 하시면 바로 1.8m를 작성해 주시면 돼요. 여기는 1.8m. 여기도 마찬가지로 1.8m. 여기도 1.8m가 되는 것이죠. 즉 발판 볼트는 1.8m 미만의 시설에서는 안 된다. 이러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자주 출제되니까 꼭 기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갑종, 우리가 암기법을 통해서 배웠는데요. 원형일 때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숫자 중에서 원이 가장, 즉 동그라미가 가장 많은 숫자는 8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형의 것은 8을 사용해서 588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단도체는 단호하니까 우리가 삐졌죠. 그래서 해서 7 떠올립니다. 7, 745. 그리고 복도체, 다도체, 우리가 복사를 한다고 했어요. 복사. 그래서 6을 복사를 해서 666을 합니다. 666. 또는 다도체가 나왔다면 다 6을 작성하자. 다 6을 작성하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애자장치는 우리가 애가 3명 있었죠. 10살, 그리고 3살, 그리고 9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10, 그리고 3, 그리고 이렇게 9를 차례대로 작성해 주시면 1039, 즉 103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일제 완급류는 6글자니까 위험하다. 왜 위험한지 몰라요. 위험하니까 119를 부르자고 했습니다. 따라서 119. 그리고 마지막에 6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글자니까 위험하니까 우리가 6글자라서 위험하니까 119를 부르자. 그래서 1196 이렇게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철탑의 간간인 경우는 우리가 철탑 이리 와 이렇게 했죠. 철탑 이리 와. 그래서 1, 2, 5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철주이면서 간간인 친구는 1을 4번 작성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4번 작성해 주시고 마지막은 조금 기교를 부려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1117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친구 복제 가장 복잡합니다. 더했을 때 8이 나오는 친구, 그래서 1, 6, 2, 7을 떠올려 주시면 돼요. 이렇게 더했을 때 8, 이렇게 더했을 때 8이 나오죠.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을종풍합파중의 경우입니다. 을종은 갑종의 2분의 1이죠. 따라서 여기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 전선 기타의 가sob선 주위에 두께 우리가 6mm 그리고 비중 0.9의 빙설이 부착된 상태에서 수직 투영 면적이 372 파스칼이 되겠고요. 다도체를 구성하는 전선은 다 똑같습니다. 333을 작성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별말이 없으면 372를 골라주시면 되고, 다도체라는 언급이 있으면 333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의 것은 갑종풍합의 2분의 1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것. 병종일 때 보겠습니다. 병종도 역시 갑종의 2분의 1이 되겠고요. 저온계 그리고 빙설이 적은 지역 그리고 인과 밀집의 키워드가 있으면 꼭 병종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표입니다. 풍합파중을 적용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빙설이 많든 적든 고온일 때는 다 갑종이었죠. 이 저온일 때 이 빙설이 많은 지역 어디 있었죠? 우리가 빙설이 많은 지역 을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을종. 그리고 빙설이 적으면서 저온인 지역은 병종이 되었습니다. 이것 외에도 우리가 병종은 인과 밀집의 키워드가 있으면 병종을 고르자. 우리끼리 약속이에요. 인과 밀집이 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인과가 많은 곳은 우리가 분리수거할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병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많으면 병이 많구나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것을 다 복습을 했습니다. 오늘 빈칸 채운 것 하나하나가 다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잘 복습해 주시길 바라고,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